네, 조금 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소영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입니다. 정부가 지금 1일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맞서서 민주당이 1일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직접 기획을 하셨다고요, 의원님이?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목요일부터 정부가 이제 매일 30분 내지 1시간씩 1일 브리핑을 시작했고요. 네. 그 전날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제 그 얘기 듣고 민주당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나마나 정부 입장에서는 유리한 사실만 부각하거나 뭐 불리한 사실은 숨기면서 안전하다, 안심하다 이제 그런 얘기만 반복할 텐데 야당도 그걸 좀 적절하게 검증하고 지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을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서 던졌습니까?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이제 던졌는데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면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뚫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도 했었고요. 그 세슘 우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양 생물에 대해서 방사능 농축될 수 있는 우려 그리고 이제 해저 퇴적물에 축적될 수 있는 우려 이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오던가요? 첫날은 뭐 어설프게나마 답변을 했었는데 두 번째 날부터는 아예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무시당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 건지. 근데 저 같아도 아마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요. 사실은 과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과학적 태도인데 정부는 지금 덮어놓고 이 문제를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괴담 유포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다양한 어떤 가능성을 인정하는 과학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성일종 의원의 이제 주장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은 네. 문재인 정부 때 오염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계승을 해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주장입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그 2011년 4월에 이제 그때 스가 총리가 해양 방류하겠다 이런 이제 선언 내지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법적 대응을 검토 지시를 했고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바로 이 직후에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도 강조했었고요. 네. 그 전에 아베 총리랑 정상회담하는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 우려를 전달해서 아베 총리가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요? 매일 전문가들이랑 관료들 대동해서 안전하다, 안심하니 뭐 걱정하지 마셔라. 총리랑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와서 오염수 뭐 마실 수 있다. 저도 마시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문재인 정부랑 같은 태도인가요? 전 전혀 다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일본에게 전달하고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견과 문제 제기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토론하는 이제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방금 전에 성일종 의원이 얘기하신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비과학이고 반일 감정에 올라탔다고 평가하시던데. 이게 단순히 반일 감정으로 매도할 일인가요? 그러면 지금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 문제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일본을 미워해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오히려 국민들을 무시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횟집에서 이제 그 회를 그러니까 먹고 그 사진을 좀 SNS 이런 데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인들이 횟집에 가서 이거 보세요. 저희도 먹잖아요. 안심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국민들이 안심하나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말씀 혹시 정치인들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분들을 위하신다고 하면은 횟집 가서 몇 번 그렇게 회식하실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우리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달이라도 방류를 좀 미루고 추가적인 절차를 우리랑 좀 거치자라고 설득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고 역할이죠.
자, 요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염수 안전하다, 오염수 불안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 논리로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네. 이때 이제 그 방사성 물질이 다량 바다로 흘러가지 않았느냐. 근데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럼 해류가 돌고도 남았을 기간인데 지금 우리 연안에서 지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느냐. 응? 그러면 오염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알프스를 거친 거니까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괴담이다.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주장이요. 대충 그럴듯해 보이는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연안 해수 검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바다보다 더 많은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후쿠시마에서 채수한 해수에서 방사능 수치 높게 나왔다는 뉴스 들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제 기억에 없거든요. 예. 이게 해수 검사 결과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거를 근거로 후쿠시마 해안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수산물 금지 해제하라고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해수에서 왜 그게 잘 안 나오는 겁니까? 바다는 너무 광대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후쿠시마 바다에서 세슘 우럭은 잡히죠. 해수에서 방사능 수치는 높지 않지만 세슘 우럭은 잡힙니다. 네. 왜냐하면 방사능이 축적된 후쿠시마 연안의 퇴적토에는 아마도 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오염물질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우럭에 농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해수부가 우리 바다에 뭐 몇 개 지점 정해놓고 해수 검사하고 그걸로 방사능 수치 높지 않으면 후쿠시마 사고 영향 없다? 그걸로 판가름한다? 이거는 오히려 위험하고도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이제 그 가라앉아서 퇴적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전달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예. 바다라는 광대한 영역의 일부를 측정해서 너무나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의 위험을 파악한다. 이거는 매우 어려운 거고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이건 되게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을 함부로 해양에 버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바다 몇 개 그 광활한 깊은 그리고 우리가 다 전부 알 수도 없는 바다에서 몇 개 지점을 측정해놓고 방사능 우려가 없다. 그럴 거면 후쿠시마에서 잡히는 수산물도 수입해야죠. 거기도 안전하다고 나오는데요. 일본과 IAEA 보고서에는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네. 지금까지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이제 그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주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보고서를 이제 살짝 봤습니다. 오늘 요 질문이 있길래. 근데 동해안, 서해안 평균 데이터를 반영한 것 같고요. 이게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쪽에서 보면 남해안에 있어서는 어떤 일정한 변화 데이터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디테일한 걸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나라 몇 개 지점에서 방사능 수치가 괜찮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영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가 추가 방류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쿠시마 해안을 포함해 근처 8개 해안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후쿠시마 연안 수산물은 당연히 위험한 거고요. 네. 지금 추가 오염수가 130만 톤이 이제 방류되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오염수는 계속 생성되고 있거든요. 누구의 계산법에 따르면 매일 100톤 이상의 오염수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계속 방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후쿠시마 연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는 뭐 일본 전체 또는 다른 뭐 태평양 연안 이런 곳들까지 전부 오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지와 같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사실은 바로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도 그런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부는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천하태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좀 정치 영역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이제 최종 점검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 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IAEA 보고서가 만약에 안전하다고 나온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기본적으로 IAEA는
그 풀 네임을 번역하면 국제 원자력 에너지 기구입니다. 어떤 환경, 보건 이런 거를 보는 기구가 원래 아니고요. 원전을 진흥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고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IAEA가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환경 피해 있을 수 있으니까 방사성 물질 방출하면 안 돼.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IAEA는 일본 정부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하기 이전부터도 해양 방류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요. 단 한 번이라도 IAEA가 지금 한국이라거나 태평양 도서국가 같은 인접국 국민들의 방사선 영향을 검토하거나 여러 층위에서 분석한 적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IAEA의 6차 최종 결과 보고서가 뭐 금과 옥조인 것처럼 맹신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네.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은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설사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가적인 조사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이 방류를 연기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를 하자라고 하는 잠정조치 청구를 해라. 네, 지금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국제해양협약에 따라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대한민국이 협력한다라고 한다면 이 방류를 조금 지연시키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인접국들의 시민들이 동의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